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지 또 자신의 학생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자, 우리 학생의 장래 희망. 먼저 방송 PD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입니다.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은 2.4등급이고요. 2018년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는 국수탄 평균 4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자율활동은 3학년 학년장 및 학급 회장을 했고요. 봉사활동은 총 245시간, 독서는 총 35권을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UCC 자율동아리, 사진 관련 동아리 등에서 활동을 했고요. 수상 경력은 방과 후 활동 우수상회 2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동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자, 그럼 자세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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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방송 PD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방송 PD. 우리 학생은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장래 희망 방송 PD. 이 방송 PD를 꿈꾸게 된 이유나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그냥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좋아하면서 네, 방송 PD를 방송을 보는 것만이 아닌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방송 PD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 방송을 제작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살펴볼게요. 백승환 선생님,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세한 분석이 없어서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는 2.6등급, 수학 2.6등급, 영어 2.4등급, 사회 2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2.4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락을 보였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역시 등락을 보였습니다.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 2등급에서 3등급, 다시 2등급으로 등락을 역시 보이고 있고요. 사회 과목만 2등급을 현재 유지를 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9월 모의평가 가치점 예상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 나영 4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1등급, 사회탐구에서 세계지리 4등급, 법과 정치 4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4등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도 역시 4등급, 영어도 역시 4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환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수시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동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두드림 전형을 살펴보게 되면요, 현재 교과 성적만으로 볼 때에는 진학 가능성이 약 60%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교과 성적으로 판단내기 상당히 어렵지만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두드림 전형의 평균 등급을 보게 되면 1.93등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 등급이 2.6등급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비교과가 잘 준비가 되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광운대학교 미디어 영상학부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의 합격자 평균 등급은 3.32 등급으로 역시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들어 있고요. 단국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DKU 인재 전형에서도 역시 2.77 등급으로 합격 가능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이제 안정권으로 지원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 홍익대 세종 캠퍼스 광보 홍보학과 같은 경우에도 2.55 등급을 합격해서 발표한 등급이 있기 때문에 역시 교과 성적만으로 볼 때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시 지원 경쟁력은 50% 미만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9월 달 모의평가 가치점 결과로 예상을 해보게 되면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원점 수합이 276점, 상위 약 3.7%로 예상이 돼서 상향 지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광운대학교 미디어 영상학부 같은 경우에도 3개 영역 원점 수가 264점, 상위 약 7.9% 정도로 예상이 돼서 역시 상향 지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같은 경우에도 3개 영역 원점 수가 267점, 상위 약 6.8% 정도로 역시 상향 지원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홍익대 세종캠퍼스 광고 홍보학부의 경우에도 원전수 합이 247점, 상위 약 14.7%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홍익대 세종캠퍼스도 상향 지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학생의 9월달 가치점 결과로 봤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을 살펴보면요, 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개 영역 원점수가 약 209점 정도로 소신 지원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개 영역 합이 196점으로 우리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안정 지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모의고사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 학생의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3개 영역 원점 수합이 208점, 그리고 상위 약 32.6%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영역별로 볼 때는 국어가 추정 100분위가 약 60으로 국어 성적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성적의 반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어 100분위가 낮을 경우에는 정시 지원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목 중에 하나가 국어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영역인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66입니다. 중위권 대학에서 수학 반영 비중이 상당히 상위권 대학보다 높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이 우수한 학생이 정시에서는 지원할 때 유리하게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수학이 조금 낮기 때문에 특히 목표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입니다. 따라서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쉬운 문제들은 맞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00분위가 두 과목 모두 다 70점 초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을 한 과목 반영한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탐구 영역을 한 과목이라도 더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영어 영역입니다.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상대적으로 영어 영역은 반영 비율로 등급이지만 등급을 반영 비율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약 20% 정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지금 현재 4등급일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라든가 혹은 소신 지원하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불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영어 등급은 3등급 이내의 성적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지원할 때 불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학생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4개 영역이 모두 다 하기 쉽지 않다면은 일단 반영 비중이 높은 국어를 중심으로 100분위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두 과목보다는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100분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영어 반영 비중이 중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3등급 이내에 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진학 1순위 대학이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요. 김태용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이 매우 확고합니다. 교내 활동에 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든 활동이 생급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만 보더라도 매년 정규 동아리 1개하고 자율 동아리 2-3개씩 활동을 했습니다. 보통 하나 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매년 3개, 4개의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점은 우리 학생이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학생이다라는 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동아리 활동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꼭 끼어 있어서요. 이 학생이 미디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또 해보려고 노력하는 학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수업도 1학년, 2학년 때 2년간 내내 방과후 활동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매우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서 한 200시간 넘게 했고요. 교내 자율활동에서도 3학년에서 학급 회장을 하기도 했고 3학년 학년장, 학년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뭐 1학년, 2학년 때는 이런 대표자로서 역할은 안 했지만 체육대회에서 응원 대표라든가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어서 2점대에 매우 좋은 그 내신 성적을 갖고 있어서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학생이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 비교과 네네. 활동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학생에게 직접 질문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매년 방과 후 활동 우수상을 수상했던데요. 교내 방과 후 수업을 어느 정도 들었길래 이렇게 학교에서 상을 받을 수 있었나요?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학기 참여 다 했습니다. 네. 굉장한데요. 우리 많은 학생들이 교내 방과 후 수업이나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망설이게 되는데요. 뭐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다음에 차라리 학원이나 인강을 들어서 실력을 높이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내 활동에서 이 적극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들이 이러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자율활동 이런 것들인데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부담스러워해서 많이 안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할 때에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데 쓸 내용들이 없게 되고 남들은 분량상으로도 뭐 20장, 뭐 25장 정도 되는데 본인만 17, 16장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이런 활동들을 많이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학생이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요. 그 사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선생님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학생부에 기록이 잘 돼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찾아봤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선생님께서는 방과 후 수업 및 자유학습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좋으며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임 이런 표현을 해주셨고요. 2학년 선생님께서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학습 태도가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그다음에 성실하게 학교에 나와 방과 후 학교를 매일 성실하게 들으며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학생이 열심히 방과 후 수업, 그다음에 학교 활동이겠죠.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매우 열심히 했다라기 때문에 이게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표현들을 써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을 짜주셨는데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합니다. 이정영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4장, 학생부 교과전형 2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수시 히든카드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정영 선생님,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의 국수영사, 즉 한국사 포함해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교과 평균 등급은 2.37 등급입니다. 이번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스탐 2과목의 예상 평균 등급은 4등급인데요. 모의평가 성적보다는 교과 성적이 월등하게 정말 우수한 그런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앞에서 우리 김태형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진로 희망에 따른 관련 교과목의 어떤 성적이라든가 또는 꾸준한 그런 비교과 활동 등이 아마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는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가지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별 인기학과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점, 이런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교과 전형을 함께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수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학생이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좀 지원하는데 지원을 희망했거든요. 아까 백성환 선생님께서는 안정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 홍익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성적의 교과 등급과 교과 성적과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준다면은 수능 최저 기준이 근데 좀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한 두 과목의 평균 합이 한 8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모의 평가를 봤을 때
충분히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그 최저 기준까지 고려해가지고 교과 전형 2개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4개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것도 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돼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예, 지금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고 있는 대학 모두가 현재 우리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라든가 또는 지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거든요. 혹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뭐 수시에서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전혀까지는 아닌데 거의 네. 그냥 수도권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백상 선생님이 지금 현재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창원대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경성대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수시에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아마 지역권에 있는 국공립대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시에서도 안정권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들 만나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자, 이정영 선생님은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바로민재 전형을, 김태용 선생님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숙명인재 전형을, 백승환 선생님은 가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정영 선생님께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바로민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사실 그 여학생의 큰 장점은 여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대를 먼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바로민재 전형인데요.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요. 1단계 서류 100으로 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그리고 면접 4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이유 좀 말씀 좀 자세히 드리면요.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굉장히 흥미가 좀 있어요. 특히 그 모집 인원이 작년에는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1단계 합격자가 작년에 3배수를 선발했는데 5배수로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그냥 면접도 작년에는 발표 면접을 시켰었어요. 진행했었는데 네. 올해는 발표 면접이 폐지되고 학교 생활기록부 즉 서류만 확인하는 확인 면접만 실시를 한다는 점. 그 면접 시간도 작년에 15분에서 10분으로 이렇게 대폭 축소되면서 확실히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부담을 많이 줄여졌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전년도 전형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합격자들의 학생부 최고 성적을 발표한 걸 보니까요. 2.0등급이 최고 성적이었어요. 그리고 평균은 3.0등급이고요. 최저 안 좋은 학생, 성적이 낮았던 학생의 성적은 5.3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좀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충원합격 현황을 보니까 4차까지 갔어요. 근데 그 인원이 11명이었어요. 모집 인원이 작년에는 10명이었잖아요. 그냥 충원율로 따지면 110%나 충원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또 합격자가 다 발표가 진행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능 전에 합격자를 발표가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합격이 된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수능이 좀 굉장히 편안하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단계 발표가 10월 24일 수요일 날 발표를 하고 면접은 10월 27일 토요일 날 실시하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도 11월 7일 날 발표한다는 점에서 우리 학생이 좀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많이 크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수능 전에 실시하는 이런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태용 선생님께서는요,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숙명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네. 일단 더 좋은 대학을 추천드리고 싶었는데요.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과가 인문기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리학과라든지 사회학과, 방금 우리 학생이 지원하시려고 하는 미디어 관련 학과인데요. 다른 것들은 경쟁률이 6대1, 7대1 정도 되는데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10몇 대 1, 20몇 대 1, 높은 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어 30몇 대 1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춰서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숙명인재 전형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단 1단계에서는 서류로 3배수를 모집하고요. 2단계에는 아까 서울여대랑 반대로 1단계 성적의 40%에 면접이 60%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씩씩해서 면접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국수영사 내신 성적이 한 2.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 과목 내신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인 친구도 합격한 경우도 있고 4등급인 친구, 5등급인 친구도 합격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데 내신 성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면접에서 당연하게 결정될 것 같아가지고요. 추천을 드렸고요.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 2등급대가 가장 많고 합격자도 역시 2등급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승환 선생님께서는 가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를 알려주시죠. 예, 제가 추천한 대학은 가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전형 방법은 학생부 100%를 반영합니다. 내신 성적만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추천해드린 이유는 이제 일단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에 모의고사 성적보다 수능보다는 내신 성적이 훨씬 더 월등히 좋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찾아봤고요. 그리고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개 전형을 모두 다 지원하기 무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부분이 교과 전형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여겨져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서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서울 소재 대학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에 대한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 10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전에 면접에 대한 즉 대학별고사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수능 준비에도 올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추천을 해봐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8학년도에 합격한 사례를 보게 되면 가천대학교에서 발표한 평균 등급이 70%대 합격한 학생의 평균 등급이 약 2.1등급이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약 2.5등급인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성적만을 봤을 때에는 부담이 없는 대학에 지원을 한번 가천대에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세 분의 선생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 어땠나요? 네, 곧 수시 원서 접수해야 되는데 고민이 좀 많이 됐었는데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자,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상담 내용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까지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